이번 시간에는 기업 혹은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면을 보면 정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곳은 뻔하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조건이 뭔가요? 우선 재산이나 소득이 있어야 되겠죠. 보통 소득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죠. 소득과 재산이 있는 곳은 어딘가요? 정부도 있겠죠. 정부가 정부에게서 소득 세금 걷지는 않겠죠. 그렇죠. 공기관이 있을 테고. 그래요. 또 뭐가 있나요? 기업이 있죠. 기업에는 소득과 재산이 있죠. 기업에 거둘 수 있겠죠. 또 기업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죠. 참여하는 이들 중에는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이 또 있겠죠. 가족이나 개인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죠. 그래요. 음, 근데 보통 가족에게 세금 걷지는 않죠. 가족에게 세금 거두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을 형성하기 어려워지죠. 가족이 형성이 돼야지 사회가 유지되잖아요. 그래요. 사회가 없어지면, 사람이 없어지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가족 단위로 세금을 걷지는 않죠. 가족 단위로 그럼 세금 거둘 수 있다 했죠. 가족 단위로 세금 거두면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은 금지되겠죠. 대한민국에도 법인세가 있죠. 법인세가 꼭 기업과 일치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법인세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그 법인세법 제1조죠.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 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세금을 거둘 때 세금을 징수할 때 법에 근거해서 징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웬만한 세금과 관련된 것은 다 법으로 있죠. 헌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한국에는 헌법이 있어서 다른 법률은 헌법에 따르게 되어 있죠. 헌법 제59조에 뭐라 나와 있나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음, 법인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세금을 내는 법인이 대부분 뭘까요? 뭐 기업이 뭘 대충 짐작할 수는 있죠. 그래도 한번, 그래야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비영리 내국법인이 있죠. 그래요. 내국법인은 영리를 하는 법인을 가리키죠. 기업이죠. 비영리 내국법인이란 내단법인 중 다음 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여기 나와 있지는 않죠. 민법 32조가. 민법, 그래요. 32조를 찾아볼 수도 있겠죠. 여기 민법 있잖아요. 민법. 모르겠으면 찾아보면 돼요. 비영리 법인은 뭐가 있냐면 학교,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요. 법인에는 그래요. 기업과 다 달라 보이는 단체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이제 32조는 살펴봤고 또 보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그래요. 법인처럼 보이는 단체라는 얘기죠. 그래요. 국세기본법 13조 4항을 살펴보면 되겠죠. 13조 4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법인 아닌 단체. 그럼 법인 아닌 단체가 뭘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볼게요. 1조만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이 아닌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혹은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 아닌 법인이 아닌 거면 이 법인은 뭔지 봐야 되겠죠. 그래요. 법인세법 2조 1항 내국법인이죠. 내국법인은 기업이라 했죠. 그래요. 기업이 아닌 기업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하는 게 분배하지 않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사단이나 재단인데 어떤 조건이 있다는 거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등기하면 법인인데 등기되지 아니해서 법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거는 법인으로 본다는 거죠. 실제 그래요. 등기하지 않았다는 것 빼고는 다 똑같으니까 법인으로 보겠죠. 그래요. 그럼 이제 법인이 무엇인지 알았죠. 기업이 있고, 그리고 기업 아닌 게 있죠. 비영리 단체라고 하죠. 그래요. 또 한번 볼게요. 외국 법인이란 본점 또는 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로서 대통령으로 영어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그래요. 기업 중에 그래요. 기업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내국인이 만든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외국인이 만든 기업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외국인이 만든 기업도 당연히 법인이겠죠. 한국에서 돈을 벌어 기업을 설립해서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상한 건 없죠. 비영리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다.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외국의 정부, 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그럴 수 있죠. 외국인도 뭐 사단이나 그래요. 한국에서 학교 같은 거 만들 수 있겠죠. 자선단체 만들 수도 있고 특별히 이상한 게 없죠. 그래요. 그럼 법인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냥 그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단체를 가리키는 거죠. 보통 그렇게 법인을 분류해요.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곳을 볼게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살펴보냐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곳을 매매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세금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예요. 자본의 일반 형태는 뭔가요? 보통 기업이죠. 이 정육면체는 그래요. 기업을 표시하죠. 위에는 판매하는 걸 가리키죠. 여기서는 판매하는 것을 일반화하지 않았으니까 P라고 표시했어요. P는 뭔가요? Private Enterprise. 사기업을 가리키죠. 이 안에 있는 것은 직장이라 했죠. 그리고 이 점은 이 구멍은 그래요. 사람과 이어지는 직장 구멍이죠. 사람과 직장이 결합하죠.
직장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뭐라고 하나요? 실업자라고 하죠. 그래요. 우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곳은 기업이 있죠. 기업에는 재산이 있고 소득이 있죠. 이게 소득을 표시하는 거죠. 소득의 일부가 세금이 될 수가 있어요. 기업 참여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또 이제 세금 징수 대상이 되죠. 기업 참여자는 기본적으로 개인이죠. 하지만 그 개인들은 또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직장이라 했죠. 이 사각형이 직장 구멍이죠. 직장 구멍과 사람이 연결이 돼야 되죠.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의 소득이 이렇게 직장 구멍을 통해서 이 개인에게 이어지죠. 각 개인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개인이죠. 삼각형 가족이랬죠. 삼각형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이 개인은 이렇게 직장선이 돼 있죠. 직장선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직장과 이어지는 구멍은 또 기업의 소득과 이어지죠. 기업 소득의 일부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요. 그걸 표시했어요. 그러면 기업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이들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기업은 이런 개인들, 직장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개인 혹은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개인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겠죠. 소득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시한 거예요. 도형으로 표시를 했죠. 그래요. 다음번 비영리법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살펴봐야 돼요. 비영리법인은 기업인가요? 기업이 아닌가요? 한국 법에서는 기업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죠. 기업은 상품을 거래하죠. 기업 아닌 것을 좀 살펴봐야 돼요. 기업 아닌 곳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비영리법인이 있다 했죠. 예를 들어서 학술, 종교, 자선 이렇게 있죠. 자선단체를 한번 볼게요. 자선단체는 기업인가요? 아닌가요? 잘 모르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고 싶어요. 힘든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고 싶은데 자기가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자선단체를 통하면 어떤가요? 자기가 힘든 사람을 찾아야 할 시간과 비용이 필요가 없죠. 그래요. 그럼 뭐가 되나요? 자선단체는 기업이 되는 거죠. 자선하는 어떤 사람이 돈을 지불하면 그 중에 일부는 자선단체를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 사람은 자선단체를 통해서 자선을 함으로써 어떤가요? 자기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래가 있나요? 없나요? 거래가 있는 거죠. 거래가 있어요.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대가로 그렇게 그래요. 대가를 받는 거예요. 자선단체가. 뭔가요 그러면? 기업이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거래가 있는 거죠. 기업인 거예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종교단체에 가입했는데 가입한 사람이 나는 그 단체에 특별히 바라는 게 없다. 그냥 단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부를 했지. 그래요.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부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거래가 있나요, 없나요? 거래가 있죠. 뭘 그랬나요? 어떤 특정한 종교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활동하려면 어떤가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종교단체에 기부를 한 거죠. 그 종교가 잘 되기를 원하면서. 거래가 있는 거예요. 기업이에요, 기업. 그래요. 그러면 비영리법인은 이제 기업인데 그래요. 기업과 기업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세금의 도움 없이 어떤 사적 영역에서 거래를 통해서 단체가 유지되거나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기업인 거예요. 세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이 아니겠죠. 세금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다. 그건 기업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겠죠. 혹은 뭐 일부는 기부를 받고 사적 영역에서 일부는 세금으로 유지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뭐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그래요. 세금은 또 누구에게 받나요? 정부 비영리법인 중에서 단체가 있는데 세금을 받는다 치면 세금은 누구에게서 거둔 건가요? 생산자들한테서 거둔 거겠죠, 당연히. 그래요.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모든 세금의 뿌리는 뭔가요? 기업이죠, 기업. 기업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은 뭔가요? 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로자나 기업 소유자죠. 그래요. 대부분 다 기업을 통해서 소득을 얻어가죠. 물론 세금은 이제 세 군데서 징수하지만 그럼 어떨까요? 한 군데서만 징수하면 어떨까요? 기업에서 징수한다. 그리고 참여자들에게는 면세한다. 똑같겠죠. 그래요. 여기 안 하고 여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혹은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여기에만 세금을 부과한다. 그것도 가능하겠죠.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떤가요? 음, 다 기업에서 세금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만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에서 돈을 안 가져가려고 하겠죠. 여기만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빼가려 하겠죠. 뭐 이제 그런 어떤 기술적인 면이 있긴 있어요. 그런 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거죠. 그런 걸 연구하려면. 그래요. 뭐 기타 투자자산에도 세금을 부과하려면 부과할 수 있겠죠. 주식의 배당은 어디서 비롯되나요? 기업의 소득에서 비롯되겠죠. 예금 이자는 어디서 비롯되나요? 은행이 이제 예금을 받아서 이자를 주죠. 예금한 사람에게. 은행은 공짜로 주는 거 아니죠. 대출 이자로 수익을 내서 예금 이자를 주는 거죠. 대출 이자는 누구에게서 비롯되나요? 생산자에게서 비롯되잖아요. 생산자도 기업일 수도 있고. 그래요. 뭐 생산자가 아닌 자에게 돈을 빌려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공직자는 세금으로 월급 받잖아요. 세금 어디서 비롯되나요? 생산자들에게서 비롯되는 거죠. 그래요. 채권이자도 마찬가지 되고 마찬가지죠. 상가나 주택의 임대료는 어떤가요? 상가를 볼게요. 이 자본이죠. L은 대여자본. 뭔가를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게 대여자본이죠. 그래요. 대여자본인데 상가를 대여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거는 상업자본을 가리키죠. 상인이 스스로 그 상가를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임대한 뒤에 상업활동을 할 수가 있죠. 둘 다 어떤가요? 자본가죠. 둘 다 기업가이기도 하죠. 그래요.
기업가와 근로자를 구별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로자라 하더라도. 은행에 예금한 사람은 자본가가 아닌가요? 자본가죠. 예금이자를 받잖아요. 그 자본을 통해서. 화폐도 자본이 될 수 있는 거죠. 소득 얻는 수단이 되면. 그래요. 근로자이면서 기업가일 수 있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로자와 기업가를 구별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요. 근로 활동을 하면서 소득의 대부분이 그래요. 임금이면 근로자로 구별할 수 있겠죠. 근데 근로자면서 기업가일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식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구별한다는 거죠. 기준을 정해서. 그럼 상가의 소득은 어떻게 얻나요? 상업 활동을 하죠. 상인이. 그럼 소득을 얻죠. 소득의 일부를 임대료로 내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은 그 소득을 얻겠죠. 임대한 사람은. 어떤가요? 기타 투자 자산을 봐도 음, 소득은 어떻게 다 얻게 되나요? 소득의 뿌리는 뭔가요? 기업이죠, 기업.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이 상인이 온전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떤가요? 상가도 사실은 구매를 해야 되겠죠. 근데 구매할 돈이 없어서 상가를 빌리는 거죠. 그래서 소득의 일부를 주는 거죠. 돈 번 뒤에. 합작해서 사업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기업이 소득의 뿌림을 확인했어요. 법인세를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 뭐 법인세가 어떤가요? 법인세는 무거워야 되나 가벼워야 되나요? 가벼워야 되겠죠. 왜 그런가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왜 세금의 뿌리가 되나요? 기업은 소득의 뿌리가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삶의 터전이라 그랬죠, 기업이. 그럼 기업의 세금은 어떤가요? 없으면 좋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정부가 세금을 거둘 것은 뻔하잖아요. 기업에서 세금을 안 거두면 그래, 자금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가급 좀 낮은 게 좋겠죠. 그래요. 기본적으로 낮은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법인세를 좀 이용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요.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법인세를 누가 정하게 하면 될까요? 지방 정부가 있죠. 중앙 정부가 있고 지방 정부가 있죠. 지방 정부에서 정하게 하면 되는 거죠. 지방마다. 왜 그렇게 하면 좋을까요? 지방들이 경쟁할 거 아니에요. 기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좋죠. 좋은 거예요. 기업이 여기저기서 많이 생기면 좋겠죠. 기업과 관련된 정책이나 어떤 세금 제도 같은 경우는 지방에 넘겨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현 시대는 기업과 시장을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어떻게 될까요? 못 살게 되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은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